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0일이고 지금 저는 베트남 현지 호치민의 운전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토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진행사항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좀 들어주시는 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공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행사항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저번에 그 남자분이 화상통화까지 약속을 했는데 취소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다른 분이 그 여자분하고 화상통화를 하시고 싶다고 해서 아마 내일쯤이나 화상통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나머지 분들은 잘 진행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잘 진행되는 게 90%입니다. 90% 이상 잘 진행됩니다. 근데 나머지 한 10%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거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항상 있는 일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 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계약금을 주시고 여성분하고 둘이서 해서 바깥에서 회사를 제끼고 다른 데서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하셔도 저한테는 그냥 쉽게 말하면 100을 남는다 그러면 50만 남는 거죠. 먼저 계약금을 받으니까요. 그런 거고 그 50을 안 주시고 그분이 바깥에서 잘해서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잘 사시면 그걸로서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깥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분이 어디 가서 이제 화소연도 못 하시는 거죠. 또 이제 한국에 가서 잘못됐다 어쨌다 해도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건 없다는 거니까 그런 게 크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분이 좀 더러운 거죠. 기분이 좀 더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못될 거를 이제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좀 이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거 이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보면 좀 황당한 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에 본인이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베트남을 하고 또 라오스를 직접 이제 진행하신다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 참 재수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국에 사무실이 있는데 베트남도 자기가 직접 하고 라오스도 직접 자기가 한다? 그 사람은 슈퍼맨이고 그겁니까? 눈만 깜짝거리면 라오스고 눈만 깜짝거리면 베트남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비행기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5시간에서 7시간 이상 걸리고, 또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한국으로 올라고 그래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잠시 오늘 가서 볼일을 보고 내일 돌아오고 이런 일도 아닌 거예요. 최소한 가면 적으면 5일에서 많으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상 그 현지에 이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 위에 일은 자기가 직원을 써서 어쩐다 저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국에 10일, 베트남에 10일, 라오스에 10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되지 이러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길바닥에 돈을 갖다 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업체를, 그러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요, 한국에서도요, 농산물을 살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또 내가 가구를 삽니다. 내가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농산물을 사고 싶으면 현지 농촌에 가서 그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시는 분하고 거래하는 게 최고 낫겠죠. 물론 뭐 그걸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낫어요. 가구를 사고 싶다? 매장에 잘 처리진 데 가서 사면 좋죠. 근데 그건 당연히 비싸요. 가구 공장에 왜냐? 거기에 가구를 파는 사람도요, 자기들이 직접 가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인테리어도 하고 이래서 싱크대, 여러분들이 뭐 한샘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싱크대를 만들고 이러시면요, 그 싱크대 한샘에서 안 만듭니다. 한샘에서 안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 설치해주는 것도 한샘에서 직접 안 합니다. 그 설치를 외주를 주죠. 그냥 그게 네임도만 한샘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샘 그 가구를 만드는 공장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런 공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하면 절반 가격도 안 들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게 앉아서 인테리어 사무실에 가서 내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비싸요. 그럼 인테리어 사무실 사람들이 뭐 인테리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싱크대 하는 사람, 전기 하는 사람, 도배 하는 사람, 뭐 바닥 하는 사람, 타일 까는 사람, 목수 다 따로 수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고 다이렉트로 일할 수 있으면 그분들하고 하는 게 제일 싸요. 이건 안 그럴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여성하고 여러분들이 뭐 저기 라오스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또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여성분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에 있는 저한테 연락해봐야 뭐합니까? 바보나 하는 짓거리죠. 저도 라오스에 인맥이 있고 캄보디아에 인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저한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제가 벌써 국제결혼 때문에 갔다 한 게 한 5년, 10년쯤 전이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그 친구들 전화 보내서 아가씨 하나 사진 좀 보내면 허락하면 돼요. 근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해도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 내한테 캄보디아 여자를 묻고 캄보디아 어떻게 저는 다 알아요. 제가 갈 필요도 없어요. 전화 한 통화하면 돼요. 그건 한국에 있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한테 캄보디아 여자를 물으면 그거는 이건 뭐죠 하면서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남자가 바보죠. 똑같은 거라는. 내가 베트남 아가씨를 만나야 되겠다 싶으면 베트남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최고는 맞죠. 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법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AS 사후 보장 뭘 검증을 안 하고 보증을 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셔가지고 잘못됐는데 저한테 보상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그 업체 전화해서 제가 거래하고 싶다고 할게요. 저는 그런 업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반대인 경우는 너무나 많죠. 사장님 한국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했는데 아가씨가 들어와서 3일 만에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쩝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그럼 그 업체가 등록증이 있으면 보증보험에 신고를 해가지고 뭘 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사장님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 거 뻔히 알죠. 제가 일을 26년 했는데 저 한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거래한 게 16년을 거래했어요. 저 혼자 한 게 10년이고요. 단 한 명도 해주는 거 못 봤습니다. 그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트남에서 예전에는 이제 바로 재결혼이 됐거든요. 그 재결혼도 한국에 있는 업체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가 해주는 거죠. 한국에 있는 업체는
신랑들 비행기 값도 자기들이 안 물어요. 신랑들 비행기 값도 신랑이 그냥 이것만 부담하세요 하는 거. 나머지 베트남 아가씨 소개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서류해주고 하는 건 다 여기 있는 베트남 업체에 다 떠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달이 나니까. 결과는 과일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책임은 베트남에 있는 업체한테 지라고 하니까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느 업체도 저는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있는 업체가 다 보상해주고 다 돈 돌려받았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다시라니까요. 없어요. 근데 무슨 등록증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등록증 없다고 몇 번, 저는요, 대신에요, 저한테 세 번은 하신 분은 없습니다. 2번 결혼하신 분은 저한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은. 여성분이 장애를 만나셔가지고 한국에 나가셨는데 그 여성분 바로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1년 정도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 그 남자분은 혼인무효 받고 한 1년인가 1년 반 만에 다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회사 아가씨 소개시켜주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여성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작년이었습니까? 작년에 그 남성분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여자분을 만났다가 결혼식까지 다 올렸는데 그 여자분하고 도저히 아니어서 그거는 남자분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 여자분이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중단했었고 그리고 여자분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여성의 문신 때문에 문신이 있다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게 문신이 없는 문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남성분이 문신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남성분 어머님이 문신 있는 여자가 싫다고 하셔가지고 여자분은 혼인신고까지 다 했었죠. 혼인신고까지 다 했다가 남자분이 파토를 내가 그 여성분 이혼하시고 제가 말한 앞전에 다른 남성분하고 재혼하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가서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자분하고 파토라인을 장본인인 남자분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다른 여성분 만나가지고 한국에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저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뭐 여성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두 분이 안 맞아서 또 두 분이 싸워서 뭐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 되신 분이 지금 두 분인가 계시고 그분도 저는 오시라고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분이 어떻게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거 하고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1년째 지금 아직 거기 없는 분이 계시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뭐 저는 많다 그러니까 사장님 뭐 많이 사고도 많이 납니다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결혼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보통 뭐 저희들은 이제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그런 케이스는 뭐 한 100에 한 2~3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죠. 아주 적어서 저는 아무 부담도 없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남성분들이 뭐 저한테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를 통해서 여성분을 4번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카톡 교제를 하면서 사장님 이 여성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좀 이상합니다. 뭐 이래서 한 분이 4번째 만난 여성분하고 아마 한 다음 달이면 저 소개팅 여행을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분 저희한테 추가 비용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뭐 저는 한국에 나갔는데 사장님 뭐 여자가 어쩌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저는 책임을 왜냐 제가 여자분이 제가 한국에 사무실이 있으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한국에 사무실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돈 받고 안 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그 회사들처럼 많이 받죠. 제가 왜 그렇게 받아요? 저는 베트남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을 때 여성분들에 대한 거는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등록증 얘기를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록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원에 가면 그 등록증이 있으면 뭐 그 회사가 100% 책임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책임질 일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이 회사 등록증이 있어서 나는 뭐 쉽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소개받은 여자가 재혼이고 아기가 있어요. 근데 회사를 통해서 그걸 전달을 못 받았어요. 결혼신을 다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거를 이혼을 하고 그 여성분을 돌려보내고 내가 회사에 대해서 내 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없습니다. 피해보상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혼도 안 돼요. 이혼은 하겠죠. 혼인무효는 안 됩니다. 이혼은 뭐 자기가 이혼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게 혼인무효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저렇게 저한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세상을 살면은요, 그 규칙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내가 베트남에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그럼 내가 베트남에서 일하고 베트남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하고 통해서 만나는 게 낫죠. 설사 뭐 그 사람하고 일을 해서 잘못될 수 있죠. 세상에 뭐 어디 길 가다가 하면 그냥 땅바닥 꺼지고 내려오는 간판에 맞고 이런 일은 없나요? 뭐 지나가는데 천둥이 쳐가 그런 일은 없나요?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생각해볼게요. 한국에 있는 업체가 여기 있는 베트남,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자기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15년, 20년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15년, 20년 했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그건 사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1년 했을 때나 이런 분들보다는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하는 거는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근데 그건 사고가 터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은 몰라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한국에 사무실에 있다?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고 사고 안 납니까?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고 사고 나면 다 해결해 줍니까? 해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셔도요, 그 이혼서류도 안 도와주십니다. 이혼하는 비용, 변호사 200만원, 뭐 200만원 들고 300만원, 그 이런 이혼 비용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만.